원나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내 애인이 몰래 다른 이성과 원나잇을 한 것은 아닐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원나잇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원나잇 경험을 자랑합니다. 사랑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나잇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욕구를 해결하고 깔끔히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데이트를 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쓰지 않으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원나잇을 결사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원래 원나잇을 즐겼다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할 거냐고 말합니다. 역지사지로 본인도 원나잇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본인들 주변 지인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배우자나 애인이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원나잇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자의 경우는 남자와 잘해보려 했지만 잠자리 이후에 연락이 끊기거나 결과적으로 원나잇이 되어버린 경우가 흔합니다. 남자의 경우 새로운 여자와의 잠자리가 너무 짜릿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나잇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스펙이 훨씬 좋을 때 일어납니다. 남자의 외모나 돈 그리고 성격이 전반적으로 여자보다 우월할 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나잇이 일어나는 장소는 클럽 혹은 술집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들과의 하룻밤을 위해 평소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이성보다 눈을 많이 낮춥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평소라면 받아볼 수 없는 매력적인 남자들의 헌신을 클럽과 술집에서 쉽게 받을 수 있죠. 여자는 잘생긴 남자의 헌신을 받을 수 있고 남자 입장에서는 사귈 만큼은 아니지만 새로운 이성과 하룻밤을 함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원나잇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나잇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원나잇은 그 짜릿함과 스릴 때문에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바라는 여자는 예쁜 여자가 아닌 새로운 여자라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대를 찾아 원나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일상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매력적인 상대를 원나잇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높아진 눈높이를 낮추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원나잇을 한번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인이 원나잇 경험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답은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여자 사람 친구가 본인의 남자친구한테 원나잇을 해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남자친구가 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 여자 사람 친구는 남자친구가 어디 술자리를 갈 때나 여자 사람 친구를 만날 때도 괜히 집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밤에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클럽이나 술집에 가서 딴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곧 나와 있을 때 미래일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원나잇을 해봤다고 말하면 호불호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에 대해 개방적이라면 별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나와 사귈 때만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신경이 쓰이고 믿음이 안 가면 이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굳이 원나잇을 해봤다면 솔직하게 말해서 내 연인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역시 과거는 묻지 말고 묻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이 과거에 원나잇을 했더라도 현재 본인이 정말 이상형이고 잘 맞아서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더는 원나잇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이 나에게 오로지 집중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굳이 과거 이야기를 들먹거려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장난이더라도 원나잇 해봤어? 이렇게 연인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괜히 생각만 나고 불쾌한 기분만 들 것입니다. 어차피 과거는 바꿀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원나잇은 짜릿하고 기분이 좋을까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닐 때 경험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연인이라면 서로 배려와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오고 가기 때문에 보다 즐거운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원나잇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지금부터 원나잇의 문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임. 피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남자의 입장에서는 오늘 처음 본 여자와 미래를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욕구부터 풀자 하고 욕구만 해결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도 인류가 번식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욕구만 해결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정작 원나잇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임신에 대한 공포인데 남자들은 이 점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정말 매력적인 남자와 원나잇을 하고 싶은 여자라면 피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남자라면 관계를 할 때 본인이 꼭 피임을 한다는 것을 여자에게 암시해 주세요. 그러면 그날 밤 그녀와 깊은 관계를 맺을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성병. 낯선 남녀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두려운 것이 성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99%는 이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만의 시간에 환하게 불을 켜기가 좀 민망하면 무드등이나 핸드폰 불빛 등을 사용해 딴청 피우는 듯 하면서 상대의 중요 부분에 수포와 같은 것이 있는지 슬쩍 확인하는 겁니다. 대놓고 파트너의 그곳을 면밀하게 검사하면 민망하니까요. 그리고 관계를 할 때는 꼭 콘돔을 사용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만으로도 99% 예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꽃뱀이나 변태. 사실 이 부류들이 정말 최악입니다. 상대의 호감 또는 사랑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들입니다. 남자들이 꽃뱀에게 잘못 걸리면 많은 돈을 탕진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자들은 변태에게 잘못 걸리면 신변의 위험을 받을 수 있고 심한 트라우마로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핸드폰에 녹음기를 켜놓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같이 녹음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현장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입니다. 하지만 녹화를 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녹음만큼 확실한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특히 꽃뱀의 경우 성폭행을 당했다고 여자가 주장하면 남자가 하지 않았더라도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녹음 이외에 다른 자료를 찾기도 어렵고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사건을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폭행만큼은 이것이 예외입니다. 악용을 당하기 쉽습니다. 황당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믿을 수 없으니 녹음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원나잇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원나잇을 하고 싶은 이성의 심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이 점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린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낭패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애탐사는 중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길 바랍니다.